2016년 12월 16일 날 저는 어렵게 당선된 당시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당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길게 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나눈 후에 혼자 조용히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었던 박정희, 유경수 여사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많은 마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우리 현충원 경내에 있는 무명용사탑 앞에 그 추운 겨울에 혼자 앉아서 2시간 넘게 많은 묵상을 하고 영령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령들이시여, 도대체 조국이 당신들에게 무엇입니까? 20살, 20대 때 피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젊음을 조국에 여러분들은 바쳤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바위 뒤에 숨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 가족들의 곁에 가지도 못하고 무명용사로 이곳에 함께 묻혀 계십니다. 나는 60여 년 동안 정말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저 두메산골 시골 촌놈이 3선 국회의원에 청와대 수석 2번에 최고위원 2번에 당대표까지 지내고 결혼하고 자식들까지 갖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 왜 나는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속으로 겁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닥쳐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공포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청바지에 잠바를 걸치고 배낭을 하나 둘러매고 혼자 새벽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강릉, 양양, 속초, 고성을 순전히 바닷가로만 걸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조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전국의 102개 시군구를 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연락하지 않고 버스에서 내려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약국에 들려서 대화 나누고 이발소, 오일시장, 복덕방 여러 군데 일반 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간지 듣고 싶어서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과 제주도와 강원도와 서울도 25개 구를 전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가장 평범한 마음 자세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정말로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많은 민원도 받아봤고 상황도 파악해봤지만 그 전에 듣지 못했었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념으로 또는 어떤 정략적인 탐심과 야욕으로 불타고 있을 때도 일반 국민들, 어젯밤에 거세게 몇몇 대 파고를 보이면서 거친 바다였던 국민이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잔한 바다로 변해 있는 평상심으로 돌아온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국민은 전체적으로는 참으로 위대하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11개월 동안 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을 제외하고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 비서진 중에 한 명에게 일주일치 책 관고와 그리고 책 서평을 모아서 금요일날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체크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책이 오게 되면 그 책을 읽고 출판사에 전화하거나 또는 본인 작가들을 수배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작가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1시간 약속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정당과 국회와 선거와 지역감정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작가는 많은 이론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충분히 보완 관계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하고 있고 참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치를 하다 보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새가 없습니다. 전화 받고 민원 처리하고 회의 다니고 행사 참석하느라고 차분하게 책을 읽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가 비어있는 느낌이고 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거의 1%, 2% 남는 그런 아슬아슬함을 느끼는 그런 항상 척박한 정신을 느꼈었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산자위에 있었던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저는 제대로 한번 안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안보 연구기관을 다 찾아뵀었고, 또 저는 무기 생산하는 총알 생산부터 비행기, 장갑차, 그리고 잠수함 생산하는 곳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전방 부대에서부터 최후방 부대까지 군 교도소부터 군 의무실, 방송사,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본부까지, 심지어는 유해 발굴단까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도 둘러봤고,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부도, 주일미군 사령부, 유엔사 후방 기지까지, 한국에 핵잠수함 왔을 때 핵잠수함도 타봤고, 또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 항공모함도 타보면서 많은 군인 관계자들과 안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의 정치 사례들을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일본의 자민당이 어떻게 63년을 집권을 하면서 G2, G3를 만들 수 있었는가 비결을 듣기 위해서 자민당을 일주일간 가서 많은 관계자들하고 사전 약속을 해서 만나봤고, 러시아를 6번 방문을 해서,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계속 방문을 하면서 외국에
사회주의를 했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전환을 하고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만에 2차례를 가서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민당 보수당에 대한 여론과 또 민진당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우리 파리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많은 상황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통위로 옮겨서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23군데 연락을 해서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를 포함한 많은 대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정부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해서 24개 기관의 여러 가지 홍콩의 선진, 그런 행정, 행태와 자세, 방향들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홍콩에 갔었을 때 홍콩 교육부는 자문위원들을 3개 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 석학들로 3분의 1을 구성을 했고, 교육 분야가 아닌 비교육 분야에서 3분의 1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3분의 1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계의 산업화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세계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석학들에게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취업시키고 활용하게 될, 말하자면 수요자, 교육의 수요자, 교육생의 수요자들을 자문단에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홍콩에서 느낀 점은 정말 거의 모든 부처의 차관복급 저에게 설명을 해준 분들이 24군데 기관 중에서 20군데가 여성들이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건 홍콩에 있는 과기대를 방문했을 때 여성 부총장이 4차 산업혁명의 성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새로 조교를 뽑거나 조교수를 뽑을 때 여성을 대단히 우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홍콩의 행정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기한하고 기획을 했을 때 반드시 여러 번의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자문을 구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것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 자문위원들과 편하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일단 민간인들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한다는 그 자세입니다. 참으로 낮은 자세였고 참으로 열린 자세였었습니다. 정말로 오픈마인드가 너무 놀라웠고, 이것이 바로 홍콩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전부 사무실을 갖고 싶어하는 비결이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실제적인 정치는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외조부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고 그걸 승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개파 개보 정치와 돈 정치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진보와 보수를 전부 자민당 안에 다 끌어안고 캐치 올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 정당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민당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 진보와 보수가 다 용납이 되는 그러한 토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이 놀란 것은 정말로 그 오래 민주주의를 해왔었던 프랑스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정당을 거의 국민운동으로 하다시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33살짜리 여학생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었고, 세계 100대 앞으로 유망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로 꼽힌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민진당의 급진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반대하면서도 장개석 총독의 과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당 쪽으로 쉽게 국민들의 마음이 가지 않고 있는 것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제가 겪었었던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가장 양심적으로 써보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당과 국회와 선거와 지역감정의 문제점들이 한 150가지가 순식간에 써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직원으로서의 정말 그렇게 못마땅히 생각했던 상대 당의 장점은 없을까? 내 혼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적어보는데 50가지 이상을 순식간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정말 젊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도 포괄 정당, 캐치홀 정당, 진보와 보수를 다 끌어안은 정당, 한 2%도 안 되는 친북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98%를 한 당 안에 다 품는 이러한, 저는 이제 포괄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출범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제가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러한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